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 많으시죠? 정치나 사회 문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와 정치, 그리고 여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이 초정치적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요즘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정치, 사회 여론이 막 뒤섞여서 어디까지가 우리 영역인지 선을 긋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초정치적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건 뭐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회사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랬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사업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이었죠. 그냥 정해진 상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딱 잘라 말하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지금은요, 정치가 우리 사업 전략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도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말이죠.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5가지 전략 원칙,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기본을 지키는 기업의 역할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긴장감을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편을 드는 것의 위험. 요즘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왜 목소리 한번 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일이 됐을까요? 아마 실제 사례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죠. 2022년에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의 한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 현장 부모관리법이라는 거였는데요. 디즈니로서는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치권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또 강력했습니다. 디즈니가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누려왔던 특별 세금 혜택을 바로 박탈해버렸거든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제 회사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가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와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했어요. 어쩌면 포용성을 보여주려는 마케팅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급락하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정말 큰 타격을 입었죠.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섣불리 입장을 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게 단순히 고객 몇 명 떨어져 나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려서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매출에도 타격을 입죠. 또 한 번 목소리를 내면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는 압박을 계속 받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슬쩍 입장을 바꾸면 신뢰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정말 다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렇게 사방이 지뢰밭 같은데 리더들은 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전략가 마틴 리브스가 제시한 5가지 원칙인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 회사만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반응하고 어떤 문제엔 침묵할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대처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움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혼자 총대 매지 말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해서 판을 짜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일단 입장을 정했으면 오락가락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우고 다음엔 더 나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5가지 원칙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개별 사안의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는 걸 넘어서 뭔가 더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기업의 역할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공동 기반 지키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게 기업의 새로운 책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사람들이 상식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믿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죠. 바로 이런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면 기업도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 자체를 지키는데 기업이 힘을 보태야 하는 그런 집단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리브스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기업은 사회를 대신해서 정치적 선택을 내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지지하는 데는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냐 B냐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A와 B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경기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정말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스포티파이 같은 사례입니다.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투표는 꼭 하세요 하면서 투표하는 날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또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허브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건 특정 결과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게 하는 과정 자체를 돕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회사 차원의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사 안에서 내 옆자리 동료와 정치적 견해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일과 정치를, 내 신념과 직장 생활을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제로, 없다는 거죠. 그걸 분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해답은 분리가 아니라 존중하며 함께 가기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괜찮아.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어.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민감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지켜야 할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일부러 정치랑 상관없는 활동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는 동호회라던가 봉사활동 같은 거요. 연구 결과가 재밌는데 사람들이 서로를 저 사람은 5호당 지지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같이 농구하는 김대리 이렇게 인간적으로 알게 되면 정치적 양극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갈등의 소지를 오히려 조직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초정치적 시대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습니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지 그 생각의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 각자의 우리 회사만의 원칙은 있어야겠죠. 모든 경계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다음 결정을 이끌어줄 원칙은 무엇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